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안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20년 동안 경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능한 일이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40대 남성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슬퍼지네요. 오, 짠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임재영입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김연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노총 노무사 김진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남자 셋이 왜 모였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40대 남성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보시는 분들 좀 이해가 좀 공감이 잘 되시도록 각자 연령대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밝히겠습니다. 네,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네. 30대 후반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네. 와, 어떻게 진짜 우연히 저희 나이가 딱딱딱 30, 40, 50대가 다 모여 있네요. 최근에 보면 이제 40대 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 이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통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자살률이 약 한 17%가량 올라갔다 그러고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40대 남성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올 초에 진급을 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의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줘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뭔가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감이겠죠? 책임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네요.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안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고용 불안을 말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야,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저희 또래들 그 심정을 듣는데 저까지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담 내용 들어온 거 보면은 대인관계에 대한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직장 안에서 이제 대인관계인데 이제 젊은 층들하고의 관계 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안 맞아 잘. 그렇죠. 그러니까 왜 칼퇴가 당연한 거 아니냐, 칼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차이에서 오는 것들, 이제 고용 불안을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게 40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회사에 공헌을 하고 한마디로 이제 밥값을 해야 된다. 책임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허탈감 이런 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인터뷰 주제는 우리 집 서열 최하위, 책임감은 최상위. 우리 집의 왕은 큰딸이고요. 저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 같더라고요. 분리수거한 사람. 애가 1등이고 엄마가 2등이고 고양이가 3등이고 제가 4등이겠죠. 뭐야, 고양이는 3등이고 나 4등. 아내가 1위, 아들이 2위, 저는 꼴. 다 꼴찌네요. 남자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꼴찌가 맞는 것 같아요. 돈이 항상 고민이죠. 저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럼 내가 20년 동안 이 아이의 경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능한 일이냐 이런 고민을 저희 또래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남일이 아닙니다. 참. 슬퍼지네요. 짠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 꼴찌인가 싶은데 제 생각이고. 몇 년 되셨는데요? 결혼 생활 이제 10년 차. 10년 차. 네네네. 며칠 전에 이제 마루에서 거실에서 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실에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한다. 그런 얘기. 아버지가? 예. 그래서 그럼 날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얘기 더 하시면 꼴찌 되실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TV는
TV가 방에 없고요. 여기서 방에 가면 침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이제 눈을 감아라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와. 일단 가장은 그 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이제 6월 달부터 유행을 하면서 네. 항공업에 계신 분들이 직격탄을 맞은 그쵸, 건데 그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직장 전체가 우울하게 되어 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님을 전화를 받으면은 3월 이후부터는 웃으면서 통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조합원들 얼굴을 못 보겠다. 내가 못 보겠다. 예. 실제로 2018년도에 그 자살 동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2위가 정신적인 문제인데 자살할 정도면 우울증이 좀 심할 거다. 우울증이 아마 주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택하는 케이스가 2배나 많다고 합니다. 40대의 경우에. 누구한테도 이제 얘기하지 못할 그 답답함, 절망감, 그렇죠. 가장이니까 이제 가족한테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얘기 못하고 미안하고. 네, 세 번째 사연은 40대가 된 후에 느끼는 외로움에 관한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관심을 별로 사람들은 공유해주지 않죠. 아무래도 왜냐면 모든 이제 가정 내 화두는 애한테 가 있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대학교 가면서 흩어지고 또 직장 가면서 흩어지고 대학교 친구들도 직장 가면서 흩어지고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멀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고민도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 만들기가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에서 하는 일이 이제 애한테 집중이 돼 있고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생 되면 교육 뭐 진로 뭐 이런 거에 또 포커싱을 맞추면 뭐 대화 주제가 좀 내 얘기가 아니라 다 애게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쉽게 어울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위에 있는 상사들이랑 어울리긴 더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제 각자의 이제 위치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편하게 이렇게 시간들을 잡기가 어려워서 회식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회식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고 재밌게 이제 풀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 40대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는 거죠. 영국에서는 지금 2018년도에 외로움 장관을 이제 임명해서 하는데 외로움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전염병이다. 내가 그걸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지금 환경인 것 같아요. 다음은 40대 남성들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 아무래도 한국 남자들은 또 술 쪽으로 또 많이 가죠. 술 얘기 나왔네요. 제가 보는 40대 선배님들의 대부분의 60% 이상은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풀어내는 것 같고 어떨 것 같은데? 네. 관리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술 먹고 뭐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술 얘기네. 내면은 덜 성숙했는데 성숙하게 대처하고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겨내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삭히는 거 괜히 얘기하면 왜 저 친구는 왜 저것도 못 견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술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진짜 술밖에 없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랑 있어서 외롭지 않다라는 얘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있는데 외로우면 사실 더 외롭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에 항상 외롭고. 네네네. 이 외로움을 사실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를 교육받은 적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 예, 그리고 그건 스스로 해결되는 거지, 그거를 뭐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기 있는 게 어떤 프로인지 아세요? 자연인. 사실 혼자. 자연인은 50대 인기 프로 아닌가요? 아니, 40대 안 보나요? 30대 보세요. 30대 보세요. 안 보세요. 저 아직 입문 못했습니다. 이렇게는 또 이제 우리가 세대 차를 또 한번 금방 느껴보는 또 넘어오시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운전하고 출근할 때 좋아요. 혼자만의 되거든요. 시간을. 혼자만의 그때 시간. 이제 음악도 듣고 혼자 생각도 좀 하고 집보다 차가 더 좋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큰 아들은 다 알아들어서 아빠 왜 그래요 할 것 같아서 산책을 많이 나가고요. 또 혼자서 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나가죠. 혼자서? 네네, 혼자 주로 혼자만의 나가고 시간이 필요하다. 어떨 때 이제 가족이랑 같이 나갈 때도 있는데 자녀들은 거의 뭐 참석을 안 하고. 같이 안 가죠? 네네. 사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지만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병, 몸의 병도 생길 수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 딱히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각자 개인에 맞게 적어도 내가 쉬거나 충전할 수 있는 그 무엇 일부러 좀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하죠. 예. 네, 앞에서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고민들이 점점 깊어질 때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40대 남성 우울증 사례를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앞만 보며 달리다 보니 40대 중반입니다. 최근엔 실적이 좋지 않아 많이 위축됩니다. 아직 애들도 어리고 갈 길이 먼데 실직하면 어쩌나 많이 두렵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술로 달래는 날이 많고요. 하루하루 숨이 막히네요. 앞에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긴 했어요. 말할 사람 없다. 내가 딱히 고민을, 내 속마음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남한테 얘기하는 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딱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그런 걸 이제 봐왔으니까 간접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버텨서 잘 이렇게 넘어가면 다행인데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에너지 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점점 에너지 소모를 하다가 결국에는 방전이 되거든요. 요새 이제 고독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고독사 하면 사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야 고독사에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네, 독거노이신 노인들의 독거사를 많이 얘기를 어르신들 뭐 60, 고독사를 얘기하죠.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통계를 보니까 지금은 가장 많이 고독사 연령대가 50대예요. 네. 그리고 40대, 30대, 심지어 20대까지 고독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커지는데 고독사는 단절이 돼 있잖아요. 고립이자 고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조 모임이 스스로를 돕는다. 중년 남성들이 좀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경보에 관한 주제로 좀 사례를 좀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자살 위험 징후, 뭐 신호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신호들이 사실 몇 개가 해당이 돼요. 죽음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질문까지 한다. 평소 내가 알던 사람이랑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달라졌어요. 눈물을 터뜨리며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심리부검이라고도 하는데 열의 9명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더라. 그렇죠. 19명이면 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19명이나 되구나 다행이다. 그 신호를 주변에서는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면 뭐예요? 신호를 받을 줄 알아요. 통계를 보면 열의 8명은 그 신호를 못 알아차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거,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게 좀 뭔가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동료가 먼저 한마디 건네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좀 괜찮냐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조금 직장 내에서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상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힘들어 얘기할 때 보통 그것도 흘려듣잖아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핑계라든지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힘들어 얘기할 때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짜 내가 그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살린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남성 3명이서 중년이 사실은 아닌 거죠. 진짜 억울하죠. 곧 40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네. 마지막으로 저희 40대 남성들에게 메시지 하나씩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얘기를 하자. 우리 서로 보살피자. 서로 챙기자. 그렇죠. 좀 내 탓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스스로한테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40대로서 40대 친구들아 끝까지 같이 가보자. 그 얘기 꼭 전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젊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마라톤 하는 심정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들 볼 때 우울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잠재력이 다 있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으면 어느 세대보다 더 충족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 얘기가 정말 깜깜한 암흑 속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